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건강, 그다음에 행복, 삶의 질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요즘에 어떤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 외모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건이죠. 외모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 젊은 층에서 요즘 많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제 주변에서도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바로 탈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탈모 질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TV자서전 명의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해주도록 하시죠.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과장 강훈 교수입니다. 네, 한테 반갑습니다. 우리 강훈 교수님께서는 참 피부과 영역에 있어서 불모지였던 모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년 교수 시절을 미국의 2년여 유학 시절에 있어서 면역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모발 생리학에 대해서 아주 심취하셨고, 이와 연관된 아주 의미 있는 기초 연구를 많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이 모발 건강과 연관된 직접적으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연구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밝히기에는 좀 그렇지만 크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탈모 질환,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안드로겐 탈모 또는 원형 탈모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얻기 위한 기초 실험 논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다양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기적인 관련된 그런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모발은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노화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라든가 유해 물질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샴푸나 트리트먼트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들,
위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또 대한 모발학회 회장을 지내셨어요. 이 단체가 뭐 두피 질환이나 모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술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단체에서 그 모발에 대한 기초 연구보다는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네, 뭐 현재 이제 많은 그 모발에 관련된 연구 내용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 흔히들 얘기할 때 탈모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네. 근데 탈모라고 하는 질환에는 사실 수십 가지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TV나 인터넷 어떤 잡지 이런 데 매체에서 이제 어떤 광고라든가 또 설명을 할 때 탈모라는 한 단어로만 모든 질환을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 내부 장기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뭐 위궤양도 생길 수 있고 장염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질환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위병, 뭐 간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대한모발학회에서 조사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분들은 그냥 탈모는 다 같은 질환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인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 탈모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적절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영구적으로 탈모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 자가 진단하고 자가 치료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놓쳐서 아무래도 탈모 치료를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네.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궁금한 게 자가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탈모로 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얼핏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기에는 뭔가 본인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탈모 질환으로 고민하신다면 모발을 전공한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실 거를 적극 권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집에서 당장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하면 갑자기 많은 모발이 우수수 낙엽지듯이 떨어진다든가 보통 한 150여 개, 200개 하루에 그게 빠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머리를 이제 손으로 잡아당겨 봤을 때 한 번 잡아당길 때마다 20 내지 30가닥씩 어디서든지 빠지는 경우 또는 가르마를 탔을 때 우리가 정수리 가르마를 타는 거와 뒷머리 가르마를 탔을 때 가르마 고래 길이 너비라 그러죠. 이 너비가 정수리가 훨씬 더 넓어 보일 때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가 탈모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모발을 전공한 피부과 예. 전문의한테 빨리 찾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탈모를 자가 진단하는 이러한 그 용이한 방법인지 몰랐습니다. 뭐 사실 저도 최근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좀 머리가 뭉텅은 아니라도 몇십 개씩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많은 이러한 그 탈모 질환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질환들을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대부분 이제 저희 그 모발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는 분야는 중증 원형 탈모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탈모 질환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안드로겐 탈모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할 수 있고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조기에 진단하면 최근에는 다양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양이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약을 복용한다든가 바른다든가 하면 장기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원형 탈모증인데 원형 탈모는 일시적으로 동전 모양 또는 우리 원 모양으로 모발이 갑자기 빠지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질환 역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탈모가 스톱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증 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중증입니다. 그래서 두피 전체의 모발이 다 빠지는 전두 탈모 또는 신체의 털이란 털은 다 빠지는 전신 탈모 이런 이제 질환들을 저희가 중증 원형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질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치료가 잘 되지도 않고 또 10년, 20년, 30년 끌면서 조금 모발이 자라는 듯 싶다가도 또다시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질환들이 소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아의 성장에도 문제가 되고 정신적인 영향, 또 소아가 그러면 사실 그 집안의 부모님, 일가 친척분들 모두가 고통을 받는 그런 질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질환들은 바로 중증 원형 탈모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증 원형 탈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오는 비율이 좀 높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통계가 정확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습성상 내놓고 진료를 보시거나 우리가 내가 탈모가 있다고 말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소곤소곤 숨기고 어떻게 하면 가발로 숨기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초창기에 진료했던 그런 환자 비율에 비해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중증 원형 탈모에 걸릴 거라고 아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교수님은 이제 처음에 이런 중증 원형 탈모를 겪는 환자들 만났을 때 어떻게 공감을 표하고 또 어떤 식으로 다가가셨나요?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인 같으면은 어떤 이제 면역 억제라든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좀 쓴다든가 또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약을 우리가 펄스라고 그래서 대용량을 쓰면 모발이 좀 자라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에도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고 특히 아기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의료진과의 정서적인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했던 행동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 제 뒷머리를 좀 잘라서 실제로 미셨어요? 네, 조그맣게 잘라서 원형 탈모를 흉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네. 나랑 같은 환자구나라는 교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언젠간 자라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증 원형 소아 환자들은 언제 모발이 자랄 줄 모릅니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라 몇 번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네, 그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의 오랫동안 남는 그러한 그 한 장면 같이 제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30여 년간 이 모발 환자 치료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보람 있는 환자라든가 안타까운 여러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먼저 오랫동안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말씀대로 보람이 됐던 기억 남는 환자 한 명이 있고요. 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환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이제 보람 있던 친구를 생각해 보면 그 친구를 먼저 만난 거는 아마 4-5살 때였을 겁니다. 여자아이였고 그 당시에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었던 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아이기 때문에 약을 바른다는 정도, 먹는 약을 쓸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원형 탈모 환자한테는 의미가 있긴 한 약인데 성장기 소아한테는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진단명이 원형 탈모입니까? 중증 원형 탈모입니다. 중증 원형 예. 탈모. 거기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병명을 얘기하면 전두 탈모라고 합니다. 두피에 모발은 다 없다 해서 전두 탈모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는 성인 같으면 스테로이드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약을 면역 억제제를 먹기도 하고 하는데 아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르는 약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조금씩 사용되고 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면역 접촉 피부염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그냥 면역 치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매주 병원에 내원해서 저희가 어떤 특수한 물질의 성분을 그 두피에다가 발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부모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야 이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결국은 오셔야 되니까 직업이나 집안일 이런 데 엄청난 지장을 받죠. 근데도 하여튼 그 부모님은 이 친구를 열심히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모발이 자랐고 근데 또 사실은 중단하면 또 3-4개월 지나면 또 다 빠지고 이런 과정을 무수하게 반복했는데 대학생 정도 들어갈 나이쯤 되니까
이제 빠지지 않고 머리가 단발머리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만 와도 되겠다 얘기했고, 그래서 웃는 얼굴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기를 안고 제 진료실에 나타났는데 결혼을 좀 일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는 머리카락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난 아기가 자기처럼 머리가 빠지지 않고 머리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한테 왔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환자분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환자를 만난 거는 한 6개월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증 원형 탈모 소아 환자분들은 뭐 우리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잘 호전이 없을 경우 여러 병원을 이제 다니게 되죠. 이 병원 찾고 저 병원 찾고 또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민간요법 이제 이런 거를 하시다가 결국 우연찮게 저한테 왔고 저랑 한 6개월 정도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그 부모님 오셨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알았던 부모님들은 하소연을 먼저 많이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개인적인 이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충격적이고 저한테는 아주 강렬한 어떤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원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슬슬 잊어지고 있는 사이에 어떤 친척분이 오셔서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내원했고요. 진단서 발급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안타까운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걸 듣고 참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도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뭐 머리카락, 소위 말하는 모발로 과연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환자가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아 중증 원형 탈모 환자를 볼 때, 대할 때 제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셨겠어요.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교수님께서 인생을 바꿔준 환자분도 네, 있었고 또 그런 선택을 한 환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한테 내가 어떤 의사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가장 많은 뭐 저희 분야 말고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의 결국 공감대 형성이고 또 급성 질환이 아닌 이런 만성 질환일 경우에는 이 장기적인 공감대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님은 부모님 또 환자분은 환자 본인과 함께 저희가 아주 튼튼한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지만 이런 질환 치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 말고 이제 교수로 앞으로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한모발학회 회장을 할 때 대국민 홍보, 인식도 조사, 저희가 이제 그걸 그린 헤어 캠페인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뭐 시청 앞에도 나가고 길거리에서도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저희의 어떤 의료 제도 내에 또 좋은 약이 아무리 우리가 시판되더라도 국내의 어떤 법적인 문제, 테두리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뭐 기초 학문의 연구도 좋고 또 약물에 대한 뭐 치료 기구 개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제도적인 어떤 이 영역을 우리가 돌파함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이런 분들의 미력 하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어떤 행정력을 저희가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쪽에 조금 주력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 역량이라든가 지식 경험 같은 것이 어떤 상아탑에만 거쳐 있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역시도 저는 교수들의 어떤 소명 의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모인 천만 시대, 현대인이 가장 걸리기 싫은 질환 중 하나인 탈모.
머리를 보며 탈모가 아닐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환. 그렇다면 탈모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탈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현상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저희 의학적으로 탈모 질환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맞고요. 두 번째는 모발이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외관상 봤을 때 정수리나 앞머리 헤어라인이 뭔가 좀 밀려져 있는 것 같은 비어 보이는 그런 양상까지 이제 두 번째 탈모 질환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드문 얘기긴 하지만 종종 두피에 흉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모발이 자라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탈모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서 뭉뚱그려서 치료하기보다는 각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랑도 관련이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 남자들은 어차피 모발이 점점 더 가늘어져요. 있어서의 변화가 가장 큰 게 변화이기 때문에 뒷머리와 탈모가 조금 있으신 양상을 보이시는데 윗머리와 뒷머리를 이제 윗머리의 모발 상태, 윗머리를 비교해 보면 몇몇 군데는 아주 가는 모발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발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미용은 관여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확연히 모발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저분은 뭔가 모발 질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 대한모발학회 물론 인지도 조사나 홍보 효과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나날이 환자 수가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못된 어린 환자부터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 환자까지 이 탈모와 피부병은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외적으로 잘 보이는 질환이기에 그 어느 질환보다도 의사의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다. 피부가 흉져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그의 손기술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다.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의 개수만큼 환자의 마음을 신경 쓰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 강훈. 저희 교수님께서 지금 많이 염려하고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아기들 소아 전두 탈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 이제 모발학회에서 진행하는 캠페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소아 탈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멀리서도 다 찾아와 주시고 교수님한테 꼬박꼬박 진료 보러 다니시면서 더 아기들 모발이 더 자라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수님 많이 뿌듯해 하시고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멋진 교수님이십니다. 단순히 병이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와 치료해야 할 만큼 간절한 병이 바로 탈모다. 탈모라는 고통과 괴로움을 보내는 환자를 위해 그는 매일 탈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머리카락 세포들은 모두 그의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히 다른 탈모 질환이라기보다는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터프팅이 이렇게 있고 약간 시스틱 리전이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종류로 보입니다. 빌러스 헤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주변이 파이브 체인지가 와서 얘들이 뭉쳐져서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너루트 시스가 아우터루트 시스가 되었고 페리폴리큘러 시스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오래됐나 보다. 색깔이 다 날라갔다. 모발이 비록 작은 존재이고 우리가 현미경 쪽으로 봤을 때나 자세하게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존재지만 실제 저희들은 그 모발을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올간이라고 하는데 이 올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기능을 형성해서 뭔가
최종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장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모발이 비록 작지만 현미경적으로 자라고 나고 자라고 나고를 반복하면서 우리 머리카락을 계속 성장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발이라고 하는 이 올간을, 기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발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전공하신 피부과 전문의한테 꼭 진료하실 거를 탈모 질환을 걱정하신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탈모는 평생 가져가야 할 미션이다. 탈모에 대한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그가 명의인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은 아닐까? 교수님께서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탈모 질환 전문가로의 또 이유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해 보면 조금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 제가 정서적으로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 제목은 가수 심수봉님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 있기는 이 곡이 원래는 라트비아 민요라고 들었는데 이제 여러 나라에서 번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방송에서 제가 우연히 이제 본 바에 따르면 그 심수봉 그 가수님이 이 가사 내용 중에 보면은 이걸 쓸 때 어떤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어떤 경외심 그리고 신비로움 그리고 사랑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담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 중에 미워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을 계속하면 백만송이 장미가 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빗대어서 우리 중증 소아 원형 탈모 환자한테 우리가 이 생각을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많이 하게 되는데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분들의 모발이야 언제 자랄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을 사회적으로 너무 배척하거나 또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밀어서 본다거나 또 차별한다든가 또는 놀린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그걸로 우리가 고통받는 시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면 언젠가는 우리 동양 사람들의 모발 수는 사실 100만 개도 안 되고 10만 개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10분의 1만 이래도 100만 송이가 아닌 10분의 1인 10만 개 미만만이라도 모발이 그들한테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으로 또 와닿아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좀 제 정서가 또 그 음률과 좀 네, 맞아서요. 네. 차 안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환자들이랑도 좀 공유를 해보셨어요? 웃는 환자도 있고요.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그런가요?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좋아하는 노래까지 듣고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정말 천상의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에 저희 이제 대입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친구들이 저희한테 아주 큰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모토가 되고 어떤 길을 밝혀주는 그렇죠. 길이 됐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뭐 컴퓨터다, 뭐 인터넷이다,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동네에서 공 차고 놀던 친구가 다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주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의학, 뭐 약학 또는 뭐 이런 생물학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을 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하는 얘기 있듯이 저는 친구 따라 우연찮게 의과대학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아주 그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미인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이제 피부과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막 그 참 의학계의 정재영 피안성, 현재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실은 의과대학생들, 그다음 인턴 선생들이 마지막 스페셜리티를 정할 때 상당히 그 인기과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성적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셔서 피부과를 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과대학 교육이란 게 초반에는 엄청난 양의 분량의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려면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저희가 습득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한 분야의 과목만을 공부해 하다 보면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유급이라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과대학 공부할 때 어떤 특정한 과목을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수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우연찮게 면역학 수업을 들을 때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면역학이 크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시간이 될 때마다 도서실 가서 면역학 책을 탐독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많은 면역학 책들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항상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면역기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허파라든가 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빼지 않고 들어가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이 피부가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면역기관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고요. 그건 아마 제가 어릴 때 조금 아토피 피부염을 조금 장기간 앓은 다음에 그런 어떤 영향이 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경우는 아무래도 고학년 때는 또 이제 피부과에 집중적으로 실습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피부과 연구실에서 조금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피부과에 입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의학 그 기초의학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범접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힘들고 뭐 대부분의 의과대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면역학인데 이러한 그 면역학의 어떤 점이 교수님께 그렇게 어필하셨습니까? 네. 뭐 사실은 제가 특별히 면역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다가왔던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학생 때 배우던 어떤 의과대학 교육은 해부학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실물을 보고 그거에 따른 병태 생리를 우리가 설명하고 그에 따른 또 치료를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면역학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어떤 면역의 어떤 현상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항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보이지 않는 세포 간의 어떤 상호작용, 또 혈액 물질과의 어떤 세포의 상호작용, 아마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아마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논문을 보면 피부 면역이랑 관련된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피부 면역에서 지금은 탈모도 전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옮겨오게 됐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피부 면역에 관심이 있다 보면은 실험실에서 조금 오래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라든가 어떤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중간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대부분 피부 과정에서 실험실에서 제가 사용했던 세포들은 각질 형성 세포라든가 또는 지방 세포, 섬유 세포 이런 겁니다. 이게 상처 치유에도 관여하기 중요한 건데 이제 이런 세포들을 하다 보니까 매일 일관된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 지겨운 면이 있었고요.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는 심심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하필 외국의 어떤 학자가 쓴 모발 관련된 실험 논문을 보게 됐는데 이 모발은 재미있게도 모발 그 자체로도 분화가 되지만 지방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근육으로 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발은 우리 피부과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재료인데 이거 다른 각질 형성 세포 말고라도 모발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모발에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모발을 재료를 얻으려다 보니까 모발 환자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논문도 해외 논문이었잖아요.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모발 연구 시작하실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 연구를 이끌어 오셨던 건가요? 발전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선배님들한테 혼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는 않고 연구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분야가 훨씬 더 흥미롭고 또 연구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모발은 사실은 저 바닥에 관심 밖의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가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때 상당히 어렸고요. 또 나름대로 또 연구비도 어리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연구비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야 수소문할 곳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논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시행착오 또 뭐 시간도 많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비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또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더디지만 거북이처럼 조금씩 노하우를 얻게 되고요. 마침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모발학회가 창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고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조언을 얻었고요. 또 그러면서 대한모발학회가 세계 모발학회의 한 축을 이뤄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세계 석학들의 어떤 강의라든가 그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질문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뭐 근본적으로 이 모발과 연관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피부에 속하죠. 피부에 속한데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이 모발은 기관이라면서요? 네. 왜냐하면 모발 자체를 보면 아주 작지만 나름대로 갖추고 있을 걸 다 갖추고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은 더욱더 애착을 갖고 있을 때 잘해라는 식으로 해서 더 잘 간호하고 보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이러한 이 피부과 영역에 있어서 그간 쭉 한 30여 년을 연구해 오셨는데 피부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요즘에 피부는 아름다움, 또 윤기 있고 맑고 이런 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개념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저는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우리가 원하는 멋진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피부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가 우선 돼야지 아름답고 맑은 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피부는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러려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요즘 피한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과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피부과를 선택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또 뭐 일일이 물어봐서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같이 항상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마 저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4년 훈련을 끝나고 또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미용이나 아름다움만 추구해 갖고는 금세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의할 거는 아름다움과 우리는 편안함 또 우리가 맑은 이런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피부를 우선시해야 되고 그러려면 의학도들한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인지시켜주는 노력이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모 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인식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한모발학회에서 다국적 임상 연구를 통해 설문지 조사긴 하지만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 훨씬 더 자가 치료하는 횟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질환이 있을 경우 어떤 의료기관의 도움을 얻거나 하기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또는 지인의 조언에 의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높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연 탈모 질환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떨까? 이게 뭐 객관적인 수치는 안 되겠지만 저희 대한모발학회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대부분 환자분들이 통계를 냈더니 대부분 탈모로 본인이 판단하고 그걸 이제 걱정되니까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는 뭐 잡지나 지인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당시에는 요즘은 없어졌지만 당시엔 부외품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민간요법 동원해서 하시다가 그 외에도 좀 반응이 없으면 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의료기관 가는 어떤 번거로움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라든가 기구 이런 데 의존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약 7.3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7.3년 동안 어떤 비용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나의 시간적인 낭비 이런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만약 7년 전에 오셨다면 오히려 빠른 진단 하에 설사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질환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탈모 질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안드로겐 탈모에 속하는 남성형 탈모 사진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일반적으로 앞머리 헤어라인이 뒤로 후퇴하면서 정수리 부위가 서서히 비어 보이는 이유가 되는데 이런 이제 임상 양상을 보이는데 이 이유는 가장 큰 첫 번째 우리 생리학적 변화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런 굵은 머리카락이 우리 얼굴에 많은 솜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솜털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죠. 이 굵은 모발이 얼굴에 있는 솜털처럼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의 소견입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떠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근데 여성들도 역시 남성과는 다른 초점은 뭐냐면 앞머리 헤어라인은 대부분 잘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정수리 부위는 이제 넓게 전반적으로 비어 보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 뭐냐? 남성 호르몬이 많냐 적냐? 바로 남성 호르몬은 안타깝게도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 안 좋은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탈모 양상이 조금 더 여성들보다는 심하게 됩니다. 그 외에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형 탈모입니다. 원형 탈모는 말 그대로 원형으로 또는 동전 모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두피가 비어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원형 탈모가 있겠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런 원형 탈모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서로 만나서 큰 모양을 이루곤 되고 이런 큰 모양들은 비어 있는 마치 지도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발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까 잠시 언급해드렸던 두피가 갑자기 흉으로 변해서 모발이 자라지 않는 이제 흉터 형성 탈모는 사실 저희 모발을 다루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모발계에 있어서의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진단해야지 더 이상 진전을 억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방치할 경우 보통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두피 전체의 모발이 대부분 흉으로 변해서 아예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발 의사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환자 편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질환이 바로 이 중증 원형 탈모입니다. 중증 원형 탈모에는 전두 탈모와 전신 탈모가 있는데 이 사진처럼 성인인데 성인일 경우 모발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 오른쪽 사진에 보면 흰머리가 약간 나와 있는데 저런 흰머리들이 결국 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잔털들이 났다가 빠지고 또 다시 났다가 빠지고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되는 이런 중증 전두 탈모 환자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소아 전두 탈모 환자입니다. 소아일 경우에는 보통 어린 나이 때 시작해서 머리카락이 10년, 20년 자라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외모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있냐 없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가 머리카락이 없음으로 인해서 친구들 또 학교 동료 선생님들 또는 주변의 어떤 일가 친척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를 멀리한다거나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피부과 영역에서 삶의 질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다양한 피부 질환 중에서 탈모 질환에 속하는 정신적 영향은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이 11%고 사막이 16% 정도고 가려움증도 한 33%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육박하는 탈모 질환 자체도 꽤 높은 퍼센테이지의 어떤 정신적 우리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탈모 질환 치료가 왜 꼭 필요하느냐 한 거는 물론 외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신감, 삶의 질 저하 또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우울증 이런 것들을 더 유발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우리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대인관계 기피함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느낌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탈모 질환은 꼭 치료해야 되는 우리가 질환으로서 생각해야지 미용적 관념으로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모 질환 치료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걸림돌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서는 현재까지 과거에 비해서 몇 가지 우수한 치료 약제들, 치료 기구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인 문제, 제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당장 그 약을 복용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이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또 이분들을 위한 사회사업가 또 보건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걸림돌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증 원형 탈모는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약을 복용하거나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과 걸림돌을 조금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꼭 우리가 모발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발이 없을 경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기구들, 흔히들 이제 연상하시는 바로 우리 가발, 보조구들이 될 수 있는데 뭐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흔히들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보조기들도 뭔가 보험이나 뭔가 좀 해주는 중증 보조기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혜택을 환자한테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가발을 어떤 중증이나 이런 질환의 보조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안면 장애를 좀 인정해 주셔서 이 가발이란 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땀이나 먼지로 인해서 금세 닳고요. 냄새도 나고 또 금세 손상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증 원형 탈모 환우들은 보통 1년에 가발을 2-3개 쓰는 게 보통인데 아시다시피 가발 값이 정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이 제도적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신다면 환자 치료에 있어서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안드로겐 탈모 환자들의 어떤 약물 남용을 조금 우리가 억제하고 제도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인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바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제품들,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과대 광고들이 너무나 우리가 무분별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그거를 무조건 구입하고 쓰거나 또는 복용함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밀한 어떤 규제 또는 정밀한 조절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역시 그래서 탈모는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환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모발과 탈모에 대한 아주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예전에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식 질문인데 의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의가 나의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명의의 조건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좀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명하고 유명하신 분 좋죠. 당연히 실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당연히 그분들한테 가면 저희 당연히 질병을 또 혹시 치료도 가능하고 어떤 분은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환자한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환자와 함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글쎄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환자분들의 원형 탈모를 공감하기 위해서 뒤통수에 참 이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우리 선생님 생각이 언뜻 스쳐갔습니다. 하여튼 훌륭한 그런 말씀 좀 감사드리고 이러한 명의가 탄생하기까지는 한순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물리학자 혹은 수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구구단 미분 적분을 잘 하듯이 교수님께서 피부라든가 모발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열심히 하신 덕분에 이러한 이 철학이라든가 신념이 담긴 이런 명의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모발 혹은 이 탈모가 미치는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삶의 질에 대해서 오늘 아주 많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셔서 명랑한 그런 사회를 탈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TV자서전 명의는 공감하는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훈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는 혈액내과 전문의 민창기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